그 마지막인데 단편에서는 창문 밖으로 장문지 옥인지가 구덩이를 이렇게 째려보는 걸로 이렇게 말 그대로 째려보는 쏘아보는 이제 그런 식으로 끝이 났는데 안 보려고 했는데 또 자꾸만 막 보게 되네요. 제가 진짜 빈정상해가지고 안 보려고 했는데 이게 마지막이 이것도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빈정이 상한단 말 지금 4번째로 하나요. 장모는 다시 나무 쪽으로 차가운 눈을 돌렸다. 오기는 허튼 생각을 잠재우기 위해 장모는 그저 식물을 좋아할 뿐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왜 좋아하는지는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다. 인데 그 구멍이 있고 거기다가 묘목을 심었고 장모가 그거를 보는데 장모는 식물을 좋아한다. 왜 좋아하지? 근데 그건 떠올리지 않으려고 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사리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읽은 여러분 소설 속에 사리라는 단어 2번인가 3번 나오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그런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장편에서는 되게 풀었었어요. 풀었었는데 풀었으면 보통은 망하기가 쉬운데 이 부분도 되게 좋아요. 오기가 도저히 이래갖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탈출하려 하거든요. 장모가 나갔을 때 장모가 자주 나가지도 않아요. 교회 갈 때 한 번인가 이렇고 뭐 장 보러 갈 때 한 번인가 이런데 오기가 장모가 나갔을 때 힘들게 침대에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툭 떨어지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책으로 읽으니까 제 나름으로 이제 그려보면 진짜 완전히 그 뭐 오체불만족 아무튼 엄청 막 용을 써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되게 장애 상태가 심하거든요. 자기 스스로 이동이 안 될 정도란 말이에요. 문 열고 나가서 대문으로 해서 자기는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철제 대문이 철커덩 하면서 장모가 나타나요. 근데 이제 장모의 그 다리가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그 완전히 두툼한 코끼리 다리, 중년의 이 두툼한 코끼리 다리, 발목이 두꺼운, 종아리도 두꺼운 그런 다리가 아닐까. 그 다리가 오기를 향해서 탁탁탁 다가와요. 그리고 이제 오기를 툭툭툭 미는 거죠. 오기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밀고 또 밀고 밀고 해서 오기를 어디로 집어넣냐면 구덩이 속으로 넣어요. 그래갖고 오기는 구덩이 속에 이렇게 푹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거기다 이제 흙이 덮이고 이렇게 묻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장면이 되게 이제 그 무서운 장면인데 아팠다, 통증이 느껴졌다, 몸이 움직인다는 착각이 가져온 통증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 아까 말씀드린 마비 거부증 이런 건데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인지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구멍에 처박힌 와중에도 기쁘기도 했다. 이런 식의 통증조차 오랜만이었다. 라고. 근데 오기를 내려다보는 것은 아내가 아니었다. 장모였다. 이렇게 바닥에 누워 어두컴컴한 하늘을 올려다 보자니 언젠가 이런 날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그 아내와의 그 대화를 하나 회상을 해요. 근데 이 대화 내용이 되게 재미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사라진 거예요. 되게 이제 아내가 책을 읽다가 내 슬픈 이야기다 이러는데 남편이 무슨 얘기야? 그 오기가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이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소설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사라졌다. 그래서 가족이, 그러니까 아내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편의 행방을 이렇게 찾았단 말이에요. 애써서 찾았는데 결국 발견을 했어요. 남편을 찾았어요. 찾았는데 그 남편은 뭘 하고 있었다? 차라리 죽었거나 뭐나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는 그런 스토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시사하는 바도 되게 큰 것 같고 그런 얘기를 생각하면서 이제 오기는 이렇게 구덩이 속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걸로 끝나는 굉장히 강렬한 이제 소설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지금 편혜영이 이렇게 전후해가지고 명지대 문창과 교수가 됐어요. 근데 이제 교수로 재직하면서 소설을 잘 쓰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알쓸신잡에서 그 저기 박사들이 떠들면서 하는 말 맞다나 야인은 글을 써야 돼요. 그게 제도권 안에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많거든요. 4대 보험 다 되죠. 매달 월급 나오죠. 연말 정산, 그 다음에 뭐 건강검진 뭐든지 다 돼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내 존재를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울대 교수, 뭐 그냥 그것만으로 모든 게 다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프로필이 뭔가 복잡해지면 이거는 내 존재를 증명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이제 해야 되는데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은 끊임없이 이제 글을 써야 된다는 거죠. 소설가라면 끊임없이 소설을 써야 되는데 이제 문해창작학과 교수들은 이게 소설이 업적일 텐데 되게 이제 그 문해창작학과의 자리를 잡은 선배들을 보면
다 교수 선배들하고 이제 똑같은 건데, 우리 이 문해학 쪽에 박사 선배들하고 이제 똑같은 건데, 생존형 이제 논문을 쓰죠. 처음엔 다 그렇지 않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가면서는 그렇게 되게 되는데, 이 편혜영 작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번에 낸 신작을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되게 그 재미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옥수수가 더 좋았는데, 옥수수가 뭐냐면 어쩌면 20번 입니다. 이게 옥수수인데 저한테는 올여름은 옥수수를 많이 먹게 될 것 같다. 이 한 줄이 도발하는 거예요. 작가를 도발해요. 그리고 줄을 바꾸고, 옆집과 우리 사이에 옥수수 밭이 있었다. 몇 개쯤 서리하는 게 티나지 않을 정도로 넓은 밭이었다. 그래갖고 나하고 아내가 이 옥수수밭 사이에 혹은 옆에다가 이제 집을 하나 얻게 돼요. 되게 이제 시골집인데 여기에 조금 이제 심상치 않은 그런 분위기가 감돌고, 보안업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좀 눈치를 까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옥수수밭에 이사 온 이 젊은 부부들에게 뭔가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스포를 하면 그 누구지? 부모를 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인인지 저쪽 시대 그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부모를 데리고 와 있어요. 이제 이분이 이제 지금 중증 상태거든요. 뭐 치매, 뭐시기 뭐 이런 상태인데, 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힘 막 이렇게 발작이 심해지시면, 상태가 심해지시면 또 약을 먹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요양원 같은 데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사람들은 왜 이런 고통스러운 봉사를 자처하는 것일까? 근데 이것도 편혜영 특유의 짧은 메시지로 딱 전해줘요. 만약에 이 어르신을 돌보는 거를 포기를 하면 생활지원금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굉장히 막 효도 뭐를 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 뒤에 어마어마한 또 위선이 이제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대화 같은 거 이런 거가 이제 되게 옥수수가 어떻고 대학 옥수수 뭐 이런 게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무서운 얘기들이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장인이네요. 장인이 이제 치매에 걸려가지고 아내가 이제 이렇게 데리고 온 거네요. 처음엔 이렇게 하지 않다가 이제 옛날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주사를 놓든가 약을 넣던가 이렇거든요. 네. 약을 충분히 먹였는데도 간혹 장인이 일찍 깨어날 때도 있었다. 95쪽, 96쪽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남자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집 밖으로 달아났다. 옥수수밭으로 갔다. 높이 자란 옥수수대 사이로 들어가 무릎을 감싸고 앉았다. 이랑에 앉아 옥수수대 사이로 서서히 해가 지는 걸 지켜봤다. 붉은 빛을 띠던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는 건 무시무시할 정도로 매혹적이었다. 조금 더 기다리며 하늘에 희미하게 달이 떠올랐다. 낮달처럼 흐릿하던 윤곽이 점차 또렷해졌다. 둥근 달을 보면 옥수수밭에 숨어서 이렇게 꽉 찬 보름달을 얼마나 더 보게 될까 싶어졌다. 어쩌면 20번? 기껏해야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눈가가 시큰해졌다. 눈물을 참으려고 손을 더듬어 옥수수를 5개 땄다. 수염을 끈처럼 늘어뜨리고 껍질에 감싸인 옥수수를 품에 안고 팔이 옥수수대에 쓸리는 줄도 모르고 천천히 어두운 밭을 빠져나왔다. 근데 이 이미지가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거예요. 네. 네, 여러분 옥수수밭 아시죠? 그죠?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텐데, 여기선 이제 되게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보안업체 둘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들이 이런 공포를 이제 더 이렇게 이제 조성하는 그런 식입니다. 아무튼 이것도 되게 재밌는 소설이었고, 그리고 여기에 제가 스캔을 받는 김에 이게 윤성이 권여선 소설 다 올렸는데, 윤성이 이제 어느 방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가 킥보드를 어디서 선물 받았나 그래요. 근데 윤성이는 가족 서사 이렇게 조밀조밀한 거 그런 걸 되게 잘 쓰는데, 그 할머니 뭐 그런 얘기가 조금 나왔던 것 같고요. 그 킥보드를 타다가 엎어졌던가 이렇게 돼가지고 좀 완전 폭삭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나가던 청년이 전화를 해줘가지고 119에 어떻게 윤성이가 아니라 거기 할머니가 이제 구조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청년은 또 그 청년의 스토리가 있어요. 고시생인가 이런데 밤새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다고 이제 하는데 실은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말하자면 농땡이 치다가 이 할머니의 목숨을 구하게 되는 식의 이제 휴머니스틱 맞나요? 굉장히 휴먼 드라마 같은 그런 아이러니, 이제 훈훈한 그런 이제 아이러니가 담겨 있는 좀 따뜻한 그런 느낌의 소설이고, 할머니가 그 청년한테, 청소년이었나? 그 소년인지 청년한테 괜찮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지난 2학기 때 이 소설을 읽으면서 괜찮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넌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네, 그 말에 이제 충분히 저도 꽤 위안을 얻었고, 그 다음에 그 알쓸 신잡에서
김여가가 하는 그 말 있잖아요. 99% 너무 용 쓰지 말라고. 자긴 대체로 누워있다고 이러면서 너무 최선을 다하지 말라고. 근데 이게 얄밉죠, 그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최선 다하지 않는 척 하면서 또 그렇게 잘하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실제로는 되게 열심히 하고 있겠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저도 그렇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 다음에 너무 최선을 다하지 마. 이런 거를 한 번쯤은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물처럼 이제 던질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막 생각났는데 이 홀도 그렇고 식물 에어도 그렇고요, 여러분. 아, 여기 실린 다른 소설들도 좀 재미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식물 에어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표제작인 소년 1호는 좀 재미없게 읽었는데 편혜영이 애들 얘기는 좀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이 홀도 그렇고 여기 그 식물 에어도 그런데 나중에 두 번째 읽을 때 깨달았는데 이름이 없어요. 오기만 이름이 있어요. 전부 오기의 입장에서 오기의 아내. 그 다음에 이제 오기가 학교에서 만난 사람들은 전부 이니셜이에요. J, 뭐 K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직업으로 간병인, 뭐 물리치료사, 간호사, 의사 이런 식이에요. 다 읽고 나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작가가 이거를 의도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대목도 되게 눈에 띄는 3인칭 소설인데 그렇고 말하자면 주인공만 이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서사가 주인공의 내면으로 침잠하지 않는 그런 서사예요. 그게 이제 서사의 힘, 그 그녀가 가진 서사의 힘일 텐데 굉장히 본받을 만한, 그러니까 배울 게 많은 이제 그런 소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호텔 창문에서는 이게 수상작인데 이거는 그 소설 좋았지만은 여기 수상 소감 노동의 목격 이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편혜영이 소설 속에서 그 작가의 얼굴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읽을 때는 그 다음에 이런 감상적인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노동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개장 공사장인 동물원에서였다. 쭉 가서 그날 동물원에 갔나 봐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버지가 일하는 동물원에 갔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 그게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었나 봐요. 작업복 때문인지 회색 벽돌 때문인지 그저 힘들어 보였다.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가 실로 멋있고 듬직해 보였다면 좋았을 텐데 작업복 때문인지 회색 벽돌 때문인지 그저 힘들어 보였다. 네. 그 다음에 우리는 단박에 아버지가 하는 일이 고되고 고단한 것임을 알아차렸다. 자라면서 나는 그 순간을 대부분 잊고 지냈다. 그러나 모두 잠든 깊은 밤 우두커니 앉아 잘 떠오르지 않는 문장을 궁리하다 보며 문득 텅 빈 동물원에 앉아있는 짐승이나 바람이 가져온 땀냄새, 위태하던 나무 계단 같은 게 생각난다. 그러면 풀 죽고 병든 것처럼 보이는 동물들과 벽돌, 시멘트 같은 무기물질과 함께 오랫동안 계속된 아버지의 노동이 떠올라 힘을 얻는다. 아버지의 노동은 전적으로 자식들을 키우는 데 쓰였다. 나는 부모의 고된 노동으로 자랐고 작아졌으며 웃고 읽고 침묵했고 쓰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성실하고 묵묵한 노동의 방식과 습성을 내게 기꺼이 물려주었다. 그것이 작가로서 내가 가진 거의 전부이다. 라고. 그래서 요거 실제로 김유정 문학상 받을 때는 자기도 이렇게 울컥할까봐 이거를 말을 하지 못했대요. 근데 이제 여기 책에다가 실른다고 이렇게 썼고, 보면은 소설을 되게 쉽게 쓸 것 같은데, 소설이 잘 써지지 않으면 대개는 그렇게 마련이어서 막막한 두려움을 마주하며 우두커니 시간을 보냈다. 그러고 있자면 회색 작업복을 입은 아버지가 떠올랐다. 마디가 붉어진 마른 손도 떠올랐다.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쓸 수 있었다. 이런 식의 참 이렇게 코끝이 찡해지는 얘기를 편혜영이 쓰지 않는데 이 뭐지 쌩한 작가가 이렇게 민낯을 딱 보이니까 뭔가 좀 이렇게 뭉클해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읽어드리고요. 소설도 이게 제가 이것도 뭔가 막 메모를 해놨는데 이렇게 그 과거의 일이 있고 현재의 일이 있다고 돼 있네요. 현재가 이제 형의 기일인데 호텔에서 불이 나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게 있나 봐요. 이게 뭔가 관련된 얘기가 있나 본데 과거하고. 그렇고 또 하나 이제 과거 사건은 뭐냐면 윤호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친구가 큰 집에 얹혀 살고 있었는데 그 형하고 형 친구들하고 같이 물놀이를 갔나 봐요. 근데 이제 평소에 형이 되게 꾸사리를 많이 주고 이랬는데 죽을 뻔한 나를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큰어머니한테 계속 이제 죄책감을 가져야 되고 큰어머니도 막 그걸로 이렇게 압박하는 그런 얘기. 이것도 재미있어요. 주제도 괜찮고 한데 제가 여기서 이제 끊도록 하고요.